네, 안녕하십니까. 인프라닉스의 반세윤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스타에서 어떻게 MSA 샘플들을 배포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실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무엇인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상에서 MSA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서비스 브로커가 실제 내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면 서비스 브로커를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CF를 얘기를 드리자면 앞에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파스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쿠버네티스는 K8s를 파스타에다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CF는 클라우드 파운드리라고 해서 디에고라는 그와 가든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도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파스타 실제 사용해 보면은 컨테이너를 파스타 위에다가 K8s처럼 배포를 하고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큰 플랫폼 여러 가지를 좀 모아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IaaS 파스, 우리가 잘 얘기하는 IaaS, 파스, 사스 개념을 얘기하면, 앞에서도 사스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 K8s에 대해서 파스의 일부분으로서 얘기를 드렸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on 사이트에서 사용할 때는 전통적으로 IT에서는 모든 걸 다 구축해야 되지만, IaaS는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킹, 그다음 OS 같은 거는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고, 사용자는 그 위에 미들웨어랑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파스는 그걸 더 밑에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줘서 미들웨어와 런타임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만들어주는 대신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만, 그리고 아까 사스 서비스를 실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모든 서비스는 사스에서 제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기존 on-premise 솔루션은 자기가 차를 구입해서 실제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 IaaS는 차를 리스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 파스는 택시처럼 나는 지불만 하고 운전까지 다 해주는 거고, 사스는 버스와 같이 모든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스는 이 그림 중에서 파스타는 카스와 파스 서비스를 전부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 위에 펑션 애저 서비스나 사스는 사용자가 파스타를 사용해서 구축하는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IaaS 같이 밑으로 갈수록 유연성은 좋은데 배포하기 더 어려워질 거고요. 파스로 오면은 배포하기는 더 쉬운데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실제 이것은 IaaS 대비 파스가 왜 더 자원 관리에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IaaS로 하면은 가상 머신 위에 어플리케이션 하나씩만 띄울 수가 있는데, 파스로 할 경우에는 도커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파스타 플랫폼에서는 K8s에서는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커 파일이나 아니면은 도커업은 가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모디파이해서 배포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파스타의 CF 쪽에서는 빌드팩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런타임 랭귀지에 관련된 런타임 스택, 런타임 라이브러리나 그다음 랭귀지를 미리 다
빌드팩에서 정의되어 있고 그 외에 서비스들을 이제 서비스 바인드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스타는 이제 크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시 아키텍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일반인들은 잘 뭐 실제 개발자들은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실제 파스 플랫폼을 어떻게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이아스하고 어떻게 잘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뭐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파스타의 특징 중에 하나인 빌드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빌드팩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파스타 실행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K8s의 도커 파일이나 도커 파일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뭐 와르나 소스를 넣으면은 그에 맞는 런타임 뭐 프레임워크 이제 웹 서버 같은 거를 자동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을 탑재를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로 배포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서비스 팩이라는 게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어플리케이션만으로는 이제 모든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DB나 뭐 이제 큐잉이나 뭐 이런 대용량 이제 서비스들을 서비스 팩이라는 형태, 마켓플레이스라는 형태로 파스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제 구동이 되면서 자기가 필요한 이제 DB나 이런 서비스를 서비스를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이 부분은 이제 실제 파스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입장에서 본 MS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얘기해 드리고 있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앞에도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의 기능을 이제 작게 API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은 최대한 쪼갤 수 있는 단위까지 쪼개보자는 게 MS 웨이의 이제 기본 사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보시면 아까도 쇼핑몰 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앞에 화면 이제 쇼핑몰 웹의 이제 화면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근데 실제 비즈니스 로직 사용자 관리나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같은 걸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DB도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통합적인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분리된 서비스, 비즈니스 노직에 따라서 기능 분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별 제품으로 분할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엔드 포인트와 파이프 처리가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제를 모노리스는 하나만 하면 되지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제 수동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 자동화된 환경 구축이 중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 장애 대비 설계나 뭐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노리스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를 분리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저희 MSA의 기본 목표고요. 모노리스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단일 컨테이너에 웹, 와스, 비즈니스 로직을 전부 다 넣어놓고 이제 인스턴스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다음 뭐 서비스하고 뭐 하나가 죽으면은 전부 이제 서비스 불통이 되는 상태가 발생하고. 이제 실제 확장하기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을 하면은 저희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UI 사용자 UI 컨테이너로 여러 개 만들고
그다음 이제 관리자 UI 여러 개로 만들고, 그다음 서비스 API들 이제 별도로 만드는 게 하고, DB도 별도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중간에 통신을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앞에서도 이제 통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여기서는 이제 RESTful API를 기본으로 우선 샘플에서 들고 있고요. 이제 사용자 이제 관리자 UI에서 이제 실제 이제 로직한테 이제 사용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RESTful API 제이슨 형태로 뭐 홍길동 나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네주고 그것을 화면에 표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나로 구축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로도 이제 다른 활용성을 위해서 이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죽어도 전체 서비스는 죽지 않는다는 유연한 운영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제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게이트웨이, 서비스 메쉬, 그다음 뭐 CRCD, 백엔드 서비스, 터미널로지, 런타임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크게 개념으로 나와 있고, 이 다음 그림이 실제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가 아는 이제 오픈 소스, 여기는 오픈 소스 기준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어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가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림이 있고, 여기서 실제 파스타가 이제 각각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컴포넌트의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파스타에서 이제 WSO2 기반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로 배포를 하면은 뭐 넷플릭스, OSS 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빌드팩에 따라서 이제 스프링 부트나 뭐 스프링 클라우드 제공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제 런타임은 아까 쿠버네티스도 제공하고 있었고, 그다음 밑에 클라우드 파운더리라는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션들은 뭐 그래들이나 메이븐 같은 이제 파스타에 있는 CRCD들이 그래블 메이드나 젠킨스 기반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모니터링 관련돼서 일러스틱 뭐 이런 기반으로 모니터링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는 뭐 네비덴큐나 네디스나 그 외에도 뭐 몽고디비나 마이스큐엘 여러 가지 백엔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 서비스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런타임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리기에는 너무 크거나 이제 파스 환경에 맞지 않다 하면은 백엔드 서비스로 보통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같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우버의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뭐 도메인 오리엔티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도메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사용자랑 이제 드라이버는 이제 웹화면이나 뭐 모바일에서 직접 접근을 하고, 그 외에 서비스 그 외부 그 연동 서비스들은 API 게이트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접속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의 사례를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실제 이제 오픈 소스에 많이 자기네들의 MSA 관련한 프레임워크를 그 같이 이제 제공을 해서 이제 스프링 쪽에서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이제 줄이나 뭐 유레카나 이런 서비스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현재 우리가 오픈 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줄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밖에서 이제 내부에서 서로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누가 누구한테
이제 실제 API 뭐 UI나 이제 API가 서로 하나의 그 줄을 통해 가지고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레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DNS 같은 역할을 하면서 컨테이너 어디에 어떤 정보,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은 실제 이제 로드 밸런스를 만약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MSA를 구현한다면은 로드 밸런서로 리본이라는 프레임워크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뭐 보통 로드 밸런서는 밖에 이제 HF락시나 L4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프링 이제 실제 나중에 스프링 클라우드 샘플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소스는 지금 이 GitHub의 파스타의 스프링 클라우드 샘플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은 실제 HF락시 로드 밸런스 하는 거는 외부에 이제 파스타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웹 UI, 그다음 컨피그 서버, 그다음 줄 API 게이트웨이, 그다음 유레카 서버, 어드민 서버, 그다음 API 서버 1, API 서버 2 이렇게 7개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예제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선 예제를 보여드리기 전에 파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파스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니아에서 제공하는 플레이파크도 있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제 KT에서 제공하는 이제 KT 파스타, 그다음 뭐 NH에서 제공하는 이제 파스타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파스타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니아에서는 지금 플레이파크라는 쪽에 화면에 들어가서 이제 체험하기를 신청하면은 실제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파스타 실제 계정을 받았다면 이제 playpark.pass-ta.org가 이제 니아에서 제공하는 플레이파크 파스타 접속 화면이고요. 실제 접속하시면은 이제 해당 화면 이렇게 같은 해당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으셨으면은 이제 바로 접속 가능하십니다. 파스타의 모든 이제 기능들이나 개발 산출물들은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GitHub의 파스-타에 들어가면은 파스타에서 이제 니아에서 이제 만든 모든 파스타 관련 소스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실제로 이제 시연을 해볼 소스는 스프링 클라우드 샘플이라는 소스로 이제 실제 스프링에서 MSA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고 파스타에 어떻게 배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있는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제 참조로 넣는 거고요. 실제 이제 많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 이제 3.10 버전, 4.0 버전부터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도 MSA를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가능은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지원한다고 이제 명기만 없었을 뿐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 이제 MSA를 위해서 어떤 항목들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 그거를 쿠버네티스에 어떻게 배포할지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이제 파스타에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파스타 아까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이제 대시보드 화면이 나와 있고요. 이 대시보드 화면에서 이제 카탈로그에서 앱 개발 환경을 선택하면은 자신이 어떤 이제 앱을 이제 빌드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그 컨테이너 크기 이제 위치 이제 네임스페이스처럼 조직과 공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고 실제 메모리랑 디스크 사이즈 그리고 앱 이름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은 바로
어플리케이션 샘플을 배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포하면은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대시보드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앱을 그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보면은 이제 앱에 대한 전체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메모리나 CPU 리소스 사용률, 그다음 로그, 이벤트, 이제 환경 변수,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벤트에 관련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뭐 업됐나 다운됐나 뭐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실제 지금 어플리케이션 상태에 대해서,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개 이제 스케일 아웃을 하면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컨테이너 상태가 표출을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아까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MySQL 같은 DB 서비스를 가지고 있게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상태 표시 화면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변수를 이제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가장 이제 파스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이제 자동으로 그 도메인 서비스와 함께 이제 라우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pasta.org가 붙어 있는 뭐 이제 이제 msa.pas-ta.org란 그 도메인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실제 이제 MySQL 이제 서비스 생성하기 위한 내용을 카탈로그에서 확인을 하면 현재는 뭐 MySQL, 뭐 RabbitMQ, Redis 이 정도 선택할 수 있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제 RabbitMQ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이름과 공간과 조직, 그 다음에 서비스 이름 등 넣고 실제 이제 플랜을 선택하면은 서비스가 생성됩니다. 이제 서비스 생성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론 배포할 수도 미리 이제 배포할 때 정의해서 연결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후에 서비스를 이제 DB를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화면 이제 상세 화면에서 서비스 접근 관련한 이제 화면이 있고요. 그다음 서비스를 실제 내가 만든 서비스를 조회를 하고 이걸 선택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겠다 링크 바인딩을 해주면 그다음에 실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재시작해야 그 서비스 이제 실제 DB 서비스나 뭐 RabbitMQ 다른 서비스들에 연결된 거를 제대로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이제 이런 이제 환경 변수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고, 여기서 실제 아까 이제 바인드한 서비스한 내용, 그 엔드포인트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CF로 배포하는, 이제 앞에는 이제 플레이파크 그 대시보드를 통해서 배포하는 거고,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제 CLI로 많이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CLI로 배포를 할 때 이제 실제 CLI를 이제 구글이나 뭐 클라우드 파운더리에서 받아서 설치한 후에 이제 파스타 API 그러니까 로긴 정보를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 서비스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내가 만든 서비스들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CLI에서 바로 이제 매니페스트라는 거 작성해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이제 1기가에
뭐 자바 빌드팩을 사용해서 뭐 자루로 되어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하면 해당 빌드팩이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사용자 이제 자를 탑재한 후에 어떤 파스타에다 실시간으로 배포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매니페스트 배포하기 위한 내용을 쭉 기술되어 있고요. 뭐 어플리케이션 네임, 뭐 호스트, 메모리, 인스턴스, 뭐 라우팅, 도메인, 뭐 패스, 이제 실제 소스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파스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K8s의 매니페스트 배포하는 것보다 YAML 배포하는 것보다 좀 더 압축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이제 앱 배포 화면을 이제 CLI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안에 있는 환경 변수도 이제 CLI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CLI로 이제 생성 가능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대시보드에서 카탈로그에서 선택하는 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LI로 MySQL도 이제 생성해 봤고요. 그리고 그 생성한 서비스를 앱에 이제 바인드라는 이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MySQL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CLI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인드 후에도 앱을 이제 환경 변수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접속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많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CF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터널링을 해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바인드한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앱이 뭐 정상적으로 배부된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터널링을 통해서 실제 앱이 접속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외부에서 터널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바인드 후에 이제 실제 접근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앱을 스테이징하고 DB 연결된 상태에서 실제 이제 CF, SSH, AP 이름, 그다음 뭐 로컬 포트, 그다음 관련된 그 MySQL 접속 정보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다른 DBMA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해당 DB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일단 시연할 때 실제 DB 이제 파스타에서 생성된 DB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제 파스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파스타에 어떻게 지금 이제 MSA를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이제 playpark.pasta.org라는 화면에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파스타 자체가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이 GitHub에서 현재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샘플이라는 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집이나 이제 Git 클론을 통해 가지고 샘플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MXA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3.10 이제 그 이후 뭐 4.0부터 해당 정보를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고, 내용 보시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12 팩터나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아까 보신 뭐 서킷 브레이커나 로드 밸런서, 레지스트리, API, 뭐 컨피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컴포넌트를 활용하는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파운더리 어떻게 배포를 할지, 쿠버네티스 배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파크가 이제 아직 접속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샘플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클라우드 샘플은 그래들로 이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실제 어드민, 어플리케이션, 이제 API,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든 API, 그다음 스프링 컨피그 서브, 그다음 스프링 유레카, 그다음 줄, UI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컨피그 내용을 보면은 만들 때 스프링 이제 기본 프레임 소스에 이제 스프링 컨피그 서버라고 이네이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이제 바로 이제 스프링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스프링 컴플릿 서버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걸로 바로 배포를 하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이제 여기에 배포된 스프링 모든 그 인스턴스 이제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간단하게 어노테이션으로 enable admin 서버 하면은 바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enable discovery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이제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레카 서버도 바로 스프링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해당 모듈을 이제 그 유레카 서버라고 어노테이션을 주면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유레카 서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줄 서버도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줄 서버라고 이제 명시를 해놓으면은 바로 줄 프락시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enable discovery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유레카 서버로 작동하는 거고요. 또 이제 enable 히스테릭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내장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버를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위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1, 마이크로 서비스 2를 만들어 놔 있고요. 근데 서킷 브레이커로 이제 이네이블 시켜서 이제 히스테릭이라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 이제 스프링 부트에 있는 스프링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여기도 이제 API 2가 이제 스프링 부트와 함께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UI 부분도 간단하게 이제 서킷 브레이커 사용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줄을 통해 가지고 이제 API 이제 UI가 API 1과 2를 통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레카 서버를 배포하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DNS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스프링 어드민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 파크가 접속이 안 되는 관계로 시연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실제 서비스 브로커 개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서비스 브로커도 이제 GitHub에서 파스타 서비스 브로커라는 서비스 브로커 샘플 소스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올라가기에 너무 큰 서비스들, 뭐 MySQL이나 다른 이제 공통 서비스들을 서비스 브로커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파스타의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고, 그 서비스를 실제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비스 브로커 API는 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프로토콜을 실제 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A나 B 이런 형태로 배포가 되면은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에 이제 VCAP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서비스 브로커의 실제 서비스에 접속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파스타에서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러라는 놈이 실제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이제 6가지에 대한 정보, API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가져오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정보를 보면 뭐 카탈로그, 프로비저닝, 업데이트 프로비저닝, 바인드, 언바인드, 디프로비저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API는 이제 실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이제 모든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이제 K8S에도 해당 내용은 같이 정의가 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API는 이제 서비스 컨트롤러와 서비스 브로커 사이에 규약을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같이 이제 6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브로커는 이제 HTTP나 HTTPS 전부 다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건 뭐 어차피 이제 오서티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서비스 이제 등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브로커 API라고 불리는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러의 이제 API를 통해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 브로커에서 RESTful API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컨트롤러랑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CF에서 실제 어떻게 동작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CF에서 실제 크리에이트 서비스 브로커를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러는 이제 카탈로그를 통해 가지고 해당 브로커에서 어떤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지 카탈로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고요. CF 마켓플레이스를 하면은 그 카탈로그 정보를 이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카탈로그 정보를 보여줘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크리에이트 서비스를 하면은 이제 실제 이제 클라우드 컨트롤러가 이제 크리에이트 서비스라는 이제 RESTful API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RESTful API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브로커는 그 요청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DB를 만들 수도 있고 DB의 사용자를 만들 수도 있고 DB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F 업데이트 이제 서비스는 자기의 이제 서비스를 선택했던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 바인드 서비스 하면 실제 만들어진 서비스 인스턴스를 내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언바인드 서비스는 그 서비스 이제 실제 사용한다고 했던 이제 서비스의 정보를 모두 이제 반환을 해서 이제 딜리트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거하고 자원을 이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6가지의 서비스 브로커 API를 모두 구현을 해야 되고요. 개발 가이드에서는 지금 서비스 백엔드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RESTful API 내용을 보면 이제 그 URL에 이제 버전 2, 뭐 카탈로그 버전 2, 이제 서비스 인스턴스의 실제 인스턴스 정보, 버전 2 서비스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정보를 이제 디플로이하는 이제 메소드를 딜리트를 요청하고요.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패치라는 이제 HTTP를 이용해서 이제 똑같이 URL을 통해서 서비스 플랜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 바인드는 풋을 통해서, 언바인드는 딜리트를 통해서 해당 이제 RESTful API를 제공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요청하는 이제 카탈로그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이제 컬 같은 걸로 실제 요청을 해보면 이제 뭐 당연히 리스폰스는 OK라고 나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 해당 내용 이제 바디는 이제 다음과 같이 별표는 이제 필수 조건으로 서비스, 뭐 ID 네임, 뭐 디스크립션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랜이 이제 객체로 이제 어레이 객체로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메타 정보, 그 위에 필요한 정보들 쭉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이제 쿼터 내용들 나오고, 실제 이제 컬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서비스의 이제 제이슨 형태로 다음과 같이 뭐 ID, 네임, 디스크립션, 뭐 태그 이런 식으로 메타 정보와 함께 해당 정보를 쭉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이제 실제 그 샘플을 보면은 이제
이제 자바로도 구현할 수 있고 고로도 구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랭귀지 파이썬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데 이제 자바로 구현할 때는 이제 그 받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내용에 있는 정보를 수정해 가지고 올리면은 바로 빠르게 이제 서비스 브로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럼 API 서비스 브로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밑에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아까 그러니까 플레이파크에 대해 시연을 조금만 더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플레이파크에 접속하면은 이제 이와 같이 대시보드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미리 이제 파스타에 대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MSA 어플리케이션 샘플을 배포해 놨고 해당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MySQL과 레디스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유레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내용이 보이고요. 이제 UI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실제 웹 UI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 인스턴스는 1개, 그다음 해당 접속 정보나 뭐 사용률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환경 변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실제 URL을 눌러 보면은 실제 이게 샘플 UI로 API 1과 API 2를 접속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UI에서 API 1으로 갈 때 이제 뭐 이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줄을 통해 가지고 API에 그러니까 유레카에 그러니까 문의를 하고 줄을 통해 가지고 API 1에 접속하고 있고요. API 2는 실제 이제 DB에 관련된 내용을 접속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DNS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고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리하는 스프링 부트 어드민이라는 걸 내용을 보시면 이제 API 1, 2 그다음 UI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요. 지금 아까 그 서킷 브레이커가 게이트웨이랑 API 1, 2에 이제 설정이 돼 있었고요. 실제 들어가서 봐서 이제 서킷 실제 안에 들어가면 뭐 실제 매트릭 정보나 환경 정보, 뭐 로그인, 뭐 관련한 이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이제 해당 이제 MSA 관련한 샘플은 이제 파스타 플랫폼에서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한 번씩 이제 받아서 이제 배포해 보시면은 바로 좋은 MSA가 어떻게 실제로 돌아가는지 파스타에서 실제로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